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신진영이고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같이 이렇게 나왔죠? 자판기가 등장했습니다. 네, 시정 자판기 이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천시 인사인데요. 지금 민선 8기 정무직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대거 줄사퇴를 지금 했고, 또 22일 날 인천시의회에서 정무부시장 인사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에서 정무직들 관련된 뉴스 좀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 11월 초부터 해서 정무직들과 관련된 이제 관심이 많이 이제 쏠렸었는데 첫 번째는 인천시 2급 고위 정무직 중에 한 명인 정책수석으로 나중에 밝혀졌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거짓으로 진술했었던 게 이제 논란이 돼서 언론에 화제가 됐고 저희도 관련된 입장을 낸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 고위직들이 이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한 3명이 지금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정무부 시장하고 대변인 그리고 정무수석 이렇게 3명이 이제 사표를 냈는데 그 후임 인사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고, 세 번째는 정무부 시장이 이제 그 총선을 위해서 사표를 냈는데 그 후임이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인천시의회에서 인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인사간담회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인사간담회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음주운전 얘기, 두 번째 사퇴 관련해 가지고 좀 간단히 이야기 좀 네. 해주실까요? 2급 정무직으로 있는 인천시 정책수석이 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중요 정책인데요. 자리인데 이분이 지난 10월 5일 9시 경에 영종도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제 중간에 차를 잠시 세워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간 시민이 고속도로에 차가 세워져 있으니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음주운전 측정을 해보니 면허 정지 수준 네. 음주운전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인적 사항들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무직입니다. 무직이요? 네, 무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도 뭐 본인이 무직이라니 그 자리에서 신원하기를 못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인천시 공무원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경찰에서 이제 통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초에 인천시에 통보를 했는데 이건이 언론에 이제 공개가 돼서 한바탕 소동이 좀 있었죠. 추적을 해보니 인천시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제 보고가 돼서 알고 있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감추려고 한 그렇고 거군요. 한 달 동안 이제 숨겨온 거죠. 네.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조용히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언론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엄중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고, 저희는 직위해제를 일단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열릴 텐데 감추려고 했던 것만큼 징계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음주운전의 징계 수준을 보면 감봉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마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좀 두고 볼 일이고요. 네. 이것이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유정복 시장이 슬쩍 넘어갈지 엄중하게 단죄를 할지 좀 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무부 시장 인상 간담회 네. 어제 22일 날 있었던 건데 그 얘기 좀 해 볼까요? 좀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신다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그래요? 이제 그저께 네. 이제 인천시 인사간담회가 다른 때보다 더 꼼꼼하고 엄격해야 된다 이런 제기를 이제 시의회에다 했는데 네. 뭐 그런 의견은 수렴이 충분히 좀 된 것 같고 시의원들이 전에 인사간담회 했던 것보다도 준비를 좀 잘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잘 해왔는데 확연히 갈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의 시의원들은 대부분 다 기존에 이제 황효진 후보가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분위기, 뭐 이런 거였으면은 민주당 쪽 시의원들은 대부분 다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정책적인 검증을 꼼꼼하게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도덕성에 관련돼서는 뭐 재산 누락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좀 쟁점이 됐고요. 그 정책 검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후보자가 내용을 꼼꼼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잘 설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전반적인 좀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정무부 시장 인사간담회는 지금 정무부 시장이 문화복지 정무부 맞아요. 시장이거든요. 네. 예, 이제 뭐 조례가 통과되긴 했는데 이 시행이 1월부터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무부 바뀌게 되는 시장, 거죠? 예, 정무부 네. 시장에 이번에 이제 황유진 후보자를 내정을 했던 거는 글로벌 도시 정무부 시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정을 했는데 어제 문화복지 정무부 시장으로 이름을 받았는데 또 실제 이제 정책에 대한 질이나 검증은 다 이제 글로벌 도시 정무부 시장으로 됐어요. 그래서 네. 이게 아무튼 시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이런 엇박자들이 정무부 시장 인선 과정에서 지난번 정무부 시장에서도 한번 엇박자가 마찬가지였죠. 났었고 맞아요. 이번에서도 났었던 거 뭐 이런 거는 시가 앞으로 이제 정무부 시장을 이제 인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세심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꼽 질문들이 몇 가지 좀 네. 있었다고 하던데 네. 어떤 네. 것들이 있었죠? 하나는 재산상의 문제였고요. 네. 예, 이제 두 번째는 뭐 정책적인 문제 뭐 이런 거였는데 부평구의 이제 부평구 지역의 시의원인 이단비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을 계속 늘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면서 그러면은 뭐 전에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다른 원도심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되는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은 많대 부평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미추홀 같은 이제 원도심에 소외되는 현상은 더 심화되지 않겠냐 이런 그렇죠. 지적을 이제 했죠. 네. 근데 재미난 거는 황 후보자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되고 재물포 르네상스가 성공하면은 파급 효과가 원도심까지 이제 파급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네. 이단비 의원이 또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다시 원도심 홀대 이런 주장을 하면서 유흥콩시티가 성공하면은 확대될 거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황 후보자는 계속 이 주장만 한 거예요. 뭐 제물포 르네상스라든지 유흥콩시티라든지 이런 것이 성공하면은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단비 의원은 그거대로는 잘 열심히 하되 다른 지역 원도심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해라라고 했더니 엉뚱한 얘기만 한 거죠. 그래서 동문서답하고 있다 이런 느낌 확실히 이제 받았고 네. 지금 이제 정무부 시장 후보자도 이제 재물포 르네상스나 유흥콩시티 이런 것에 대한 관심만 주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원도심에 대한 대책은 좀 결국 잘 어제 아무 모르는 얘기 못 한 거예요. 그런 거죠. 아무 얘기 네. 못했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종혁 의원이 도시공사 사장 시절에 이게 재산 공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정정욱 의원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질문을 했죠. 네네네. 네, 질문을 이제 재산 누락과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확인하고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는 자기는 누락할 사람이 아니다. 그 계속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 한 의원은 당신이 네? 재산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산이 누락된 걸로 보이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누락할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거를 정회하고 그 복사를 해서 네. 후보자한테 보여줬어요. 이제 후보자도 보니까 인정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고의로 누락하거나 누락했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재산의 흐름상의 과정에서 어떤 사용 용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5년이 돼서 기억 못하고 분명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니라 1억 원 돈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배우자분 본인 돈도 지금 내정자님 돈도 8,700만 원이 없었어요. 지금 현금으로 빠졌어요. 여기 채권 감소하셨잖아요. 4인간 채권 감소 본인 거예요. 이거 4인간 원래 한 4억 원 정도 있으셨는데 그중에 8,700만 원 봐셨어요. 채권 일부 회수라고 여기 본인이 쓰셨고요. 본인이 작성한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 현금 한 2억 원 정도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재산 현황을
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투명하지 않게 한 적은 없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그 변동이 네. 어떻게 놓친 게 아니라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집에는 이제 집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게 도로 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같이. 그래서 요 이제 집에 도로 부지가 돼 있는 것은 어느 것은 이제 도로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 신고를 했고 어느 것은 빼놓은 채 신고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적이 돼서 도로 부지도 신고를 꼭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한테 재산을 증여한 게 있어요. 이제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았던 건데 가족 간에 이제 증여한 것에 대해서도 신고를 안 한 게 확인이 돼서 그거는 법적인 어떤 기간 내에 꼭 신고를 해라. 이런 지적이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후보자 밝히지 못한 거는 2억 정도의 이제 재산이 본인 재산과 배우자 재산이 합치니까 2억이 재산상의 흐름상에서 이제 신고가 누락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누락된 건지 어떻게 쓰여진 건지 이것은 다시 한번 밝혀라 이렇게 했고 그거는 이제 밝히겠다고 네. 했는데 뭐 그 결과도 좀 봐야겠죠. 네, 좀 네. 지켜봐야겠네요. 누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네, 뭐 네. 본인 사실- 누락할 사람이 아니라고 네, 하는데 네. 이렇게 동무서답 하고 또 정책 답변도 이렇게 부실하고 재산 누락이 이게 또 사실로 나타나고 이런 정도라면 어떻게 좀 적합할런지 정무부시장으로 걱정이 되긴 하네요. 저도 이제 그 한 2시간 반 넘게 네. 청문회가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래서 인천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제대로 했나라고 하는 물을 던질 정도로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말 지적도 있었어요? 저도 좀 황당했는데요. 네. 그 김대영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줬어요. 근데 저도 듣다가 이게 놀래가지고 몇 번을 다시 녹화한 걸 돌려서 들었는데 후보자가 재물포고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330명의 재고 학생들이 18,000평을 점령하고 있다. 점령하고 있다. 아니 그래서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김대영 시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는 본인이 거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 대신에 18,000평이나 되는 이제 재고의 이제 부지를 330명의 학생들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 이것이 이제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지적을 했어요. 우리 내정자님이 이제 재물포고 그 부지는 이제 뭐 330명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재고는 저기 내정장님 모교 아닙니까? 친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저 18,000평 정말 핵심적인 옛날에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해왔는데 지금은 저 18,000평의 부지가 정말 역사적 부지고 우턱거리고 공소로운 농장이 있던 부지가 정말 300명 폐교 직전의 학교가 지금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황효진 이제 후보자가 재고 총동창회 회장이거든요. 아 진짜 회장님이세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 재고 졸업한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황당한 어떤 표현이 있어서 그렇군요. 됐고 이것도 아마 논란이 불씨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재고 송도 이전과 관련돼서는 2020년, 21년에 교육청이 추진하다가 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중단된 건데 그렇죠. 어제 다시 한번 또 그럴 뭔가 것 좀 같습니다. 뉘앙스가 네, 재고 있었네요. 이전의 네. 불씨가 이제 계속 다시 짚히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간에는 유정복 시장이 재고를 송도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에 또 미션을 받고 이 황효진 후보자가 정무시장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 더 전세 사기 피해자 네, 대책 요구도 있었죠? 근데 이것도 정책적인 질의였는데 답변을 잘 못하고 인천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만 이제 잘 해줬어요. 네. 근데 김대영 의원이 네.
제가 보기엔 대노한 것 같아요. 김대영 시의원이 이걸 보더니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력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후보자가 인천시가 잘 해왔고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한 6, 7개월 동안 방치해놨다. 그리고 상담센터에 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그 5명 갖다가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특히 이번에 이렇게 추경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63억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61억을 불용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아, 불용 처리라고 거의 한 거는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는데 그 기준을 만든 것도 인천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은 만들어 놓고 예산을 못 쓸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전세 피해 대책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한게 없다고, 아무것도 한게 없다고 네, 봐야 느끼는 되겠네요. 거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처음으로 이 전세 피해자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서 이 의견 청취해가 대책을 세워라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네.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사표를 내셨지만 이행숙 정무부시장 때 인사 간담회랑은 좀 많이 달라진 풍경들이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있었네요. 네. 네. 뭐 준비를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도 이제 뭐 본인들이 질의하고 발언할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분야들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아마 네. 그걸 찾아보고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인사간담이지 청문회가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처럼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인사간담회만 했고 이것에 대한 이제 시의원들이 이제 의견을 이제 첨부해서 보내긴 할 텐데 뭐 법적 구속력이라든 강제력이 사실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리고 인사 간담회에서 다뤄졌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은 네, 좀 해결이 해결해야겠죠. 되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 인사 간담회 엄격히 하라는 성명과 함께 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저희가 네. 같이 했죠. 네. 어제도 이제 이 질의가 하나 나왔어요. 회전문 인사라는 평가나 지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전에는 한 기관의 도시공사 사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승진한 개념이다. 그래서 뭐 회전문 인사라기보다는 이제 인천시의 전반과 관련돼서 집중해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일단 본인은 해명을 했고 저희가 보기에는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정무직들의 인선과 관련돼서 6기에 비판받았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뭐였죠? 들어요. 6기 때는 이제 김현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이제 뭐 이름은 아니고 김포 연세대 재고 출신의 측근들 지인들을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계속 돌려가면서 썼다. 이렇게 김현재 측근 회전문 인사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러다 보니까 UPR라고 하는 표현까지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네. 이번 8기 때도 인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캠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있었던 인물들을 곳곳에 이제 다 인사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정몽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바뀌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6-2기 인사라고 할 정도로 6기 때 6기 썼던 때? 네, 썼던 6-2. 인사들이 그대로 온 네.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한 거는 6기 때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조동환 정무부시장이 인천 도시공사 사장으로 갔고 네. 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었던 이번에 황효진 뭐 후보자가 내정자가 다시 정무부시장으로 오는 이렇게 교환하는 자리를 맞바꾸는 이런 게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 아닌가라고 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고 출신과 관련된 비판도 있었어요. 어제 시의회에서도 아니 시장도 재고, 부시장도 재고, 시의회 의장도 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재고의 어떤 특정 학교의 인연으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고 한 지적이 있었는데 재고 정무시장에 대한 뭐 그런 우려들도 이제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정무부 시장 그 인사 네. 절차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엄청 빨리 되더라고요. 어제 그래요? 인사간담회 했는데 네.
내일 이틀 만에 이제 임명장이 수여될 것 같아요. 이제 수요일날 인사간담회했고 금요일날 임명장이 이제 수여될 예정이고 그럼 월요일부터 아마 출근을 이제 정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까. 네, 정말 빨리 진행되긴 네, 했네요.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문화복지 정무시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1월 달부터는 글로벌 도시 정무부시장으로 이제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직책이 딱 하나 있는데 네. 정무부시장의 명칭도 바꾸면서 정무조정 담당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어느 사람이 될지는 결정은 안 됐는데 네. 전에 없었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천경제청과 인천시 산하공사공단과 관련돼서 정무부시장이 통제 권한을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한 소통 역할을 정무조정 담당관이 하게 됩니다. 네. 뭐 이제 인사간담회 과정에서도 뭐 경제청과 뭐 도시공사 등 공사공단에서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 이제 의원들도 있었는데 네. 경제청과 도시공사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력하게 갖겠다. 시가 시가. 이런 의지인 것 같고. 아무래도 더 통제력도 높아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와 경제청이 개발과 관련된 어떤 큰 그림도 그리고 돈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어떻게 이제 시가 가질 건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선 8기 이제 인사를 보면은 앞에 쭉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6기 인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6기 했던 인사 방식과 다르지 않고 그리고 6기 때 있었던 인사가 8기 때까지 넘어왔던 이런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6-2기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연말에 유정복 시장께 큰 상을 하나 드릴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상을요? 네, 네. 회전문상이라고. 아, 회전문상. 네, 회전문 하나 갖다 드려야 되지 않나. 연말에 회전문상을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 정무부 시장이 인선 이후에도 총선 출마로 지금 자리 비운 자리들이 또 채워져야 할 텐데. 그런 인사들이 네. 또 회전문으로 측근 보훈 인사로 계속된다고 하면은 네. 따놓은 당상입니다. 나눠 당상이네. 회전문상은 네, 따놓은 이미 당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연말에 회전문 상을 수상하실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근 인천시 인사와 정무부 시장 인사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어 보았고요. 오랜만에 자판기 와주셔가지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인천 시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더 많이 같이 시민들이 함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준비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서 또 조만간 만나겠습니다.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